예, 안녕하십니까. 고종현입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였죠. 예, 지난주에 했던 강의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격도, 뭐, 이런 이평선에 대한 얘기들 좀 했었잖아요. 볼린저 밴드하고. 아무래도 지금 이 시간은, 예, 현재 시장에 맞게, 예, 계속 프로그램을 좀 꾸며 나갈 테니까요. 오늘도 시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혜선 씨 나와주셨는데요. 혜선 씨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즐거운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선 씨는 뭐 휴가 안 가세요? 네, 저번 주에도 물어보셨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저 휴가 아직 못 갔습니다. 여기 그 방송 이제 하러 올 때마다 네. 들리는 얘기들이 네. 우리 감독님들이 한 분 한 분씩 계속 휴가를 가시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부러워서요. 네, 저도 네. 가고 싶은데 말이죠. 저희 어떻게 함께 어디 그런가요? 휴가 좀 못. 네, 이거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함께는 빼고요. 네, 네, 근데 저희도 휴가를 가고 싶네요. 근데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네. 그거 아세요? 추석하고 네. 10월 3일이 무슨 날이죠? 10월 3일은 개천절이죠. 그렇죠. 개천절이죠. 추석 연휴하고요. 네. 개천절하고 지금 겹쳐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그렇죠. 그 하루 뛰고 그렇죠. 개천절이죠. 그 하루가 무슨 네. 요일인가요? 하루가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예. 아, 그래서 그러면 그날도 이제 방송을 해야 그렇네요. 됩니다. 예. 아, 나름 어떻게 이제 또. 매년 조금 네. 길게 쉴 수는 없으니까요. 시장이 열리는 시간에는 날에는 모니터링을 또 해야 되는 직업이다 네. 보니까 약간 좀 휴일이 겹쳐 있으면 계획이라도 어떻게 좀 해볼까 그러니까요. 생각이라도 하는데 딱 징검다리네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오늘 안타까워라. 시작하기 전에 네. 감독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근데 전문가님을 대신해서 근데 네. 제가 하기 싫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 날에는 그렇게 뭐 예, 좋아하진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네. 어쩔 수 없죠. 뭐 열심히 해야죠. 네. 예. 저희 그날을 위해서. 네. 그날을 위해서. 자, 네. 오늘도 이제 강의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지난주 강의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렇죠. 이격도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저희 그렇죠. 공부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시장을 보면서 강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핵심이 뭐였나요, 결국에?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는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이격도의 그렇죠. 그 정도, 벌어진 네. 정도에 네. 따라서 그게 그 당시에 어땠어요? 저번 시간에요. 그 당시에 이격도가 떨어져 있었죠. 떨어져 있기는 떨어져 있었는데 네, 어떡하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이격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거 네. 혜선 씨 기억하실 겁니다. 아, 그럼요. 예. 기억하죠. 여기서 하루 이틀 시장이 그냥 올라버린다라고 하면 이 선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과열 그렇죠. 상태였죠. 예. 시장이. 그래서 시장은 좀 쉬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난주에 했던 강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볼게요.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지난주에 이제 이격도와 볼린저 밴드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자분들 지금 현재 이 시장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네. 이격도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이 고유적으로 이전부터 계속 이격도의 수치상 뭐 107 정도 이상을 올라서게 되면 과열 구간에 접어들게 되고 네. 이전에 우리가 봤듯이 계속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이번 구간에서도 역시나 이격도가 과열 구간과 상당히 가까워져 있고 네. 이것을 넘어서거나 닿는다라고 하면 반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이 상단의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시장의 과열을 뜻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지난주 대비해서 시장이 어떤가요?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그렇죠. 있네요.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네. 있죠. 그러니까 이격도도 같이 꺾여주고요. 네.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도 멀어져 가버렸죠. 조정이 그러니까 들어간 거죠. 그렇죠. 기간 조정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가격 네. 제가 이제 조정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했죠. 기간 조정과 그렇죠. 기간 가격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기간 조정 같은 경우는
시간 소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격이라는 것도 이평선에 빗대어 이평선이라는 것이 이제 기초다라고 해서 베이스가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기억하실 겁니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격도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따라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평선이라는 것도 단기 평선하고 중기 평선도 이렇게 따라 올라오고 있겠죠. 네. 근데 조정을 이쪽으로 주게 되면 이격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또 있다라고 했었죠. 이격을 좁힐 수 있는 방법. 기간 조정을 주게 되면 이평선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이격을 좁혀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네.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평선 쪽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격을 좁혀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시장이 지금 5일 정도가량 우 횡보를 하면서 네. 기간 조정만 주고 있습니다. 네.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평선들은 올라오고 있죠. 이격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가격 조정을 밑으로 안 주더라도.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5일 정도가량 지난주부터 계속 기간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부 시간대에도 이제 강조를 드렸던 것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항상 같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네. 예, 가격 조정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보통 기간 조정을 수반해요. 근데 기간 조정이 먼저 들어온 상태에서는 가격 조정을 안 주고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일부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간 조정을 지금 주고 있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네. 강하지 않은 가격 조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기간 조정을 5일 동안 줬더라도 가격 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지난달 말부터 올라온 폭이 짧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간 해가지고 한 5, 60포인트 정도 올라온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5일 동안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아니더라도 기간 조정만 줘도 충분해요. 이격을 좁히는 데는. 네. 근데 5, 60포인트가 아니라 150에서 200포인트 정도까지 시장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기간 조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기간 조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가격 조정을 눌러주면서 주는 게 시장이 이후에 추가 상승 탄력을 갖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네. 경우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전문가님? 예. 근데 저희가 전문가님을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고 복습에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먼저 도와줘요 리츠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네. 자, 이어서 그러죠. 투자 예.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와줘요 리츠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먼저 고종현 전문가님이 어떤 분인지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전문가님? 예. 네. 참 곧 공개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벌써 그러니까요. 공개가 일부는 됐네요. 그렇죠? 너무 막 급하셨어요. 네. 이게 이런 상황도 있네요. 네. 제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전문가님 우리 소개부터 할까요? 사인을 드렸는데 열심히 복습 우리 그런가요? 시청자분들께 복습해 주시느냐고. 매주 하긴 하는데 네. 예, 그쵸? 많이 까먹네요. 근데 네. 매주 이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물론 새로운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필요한 거겠죠. 네, 그럼요. 자, 이제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격하고 볼린저 네. 밴드에 대한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얘기 나갔죠? 저희 이번 주 이제 그쵸. 네. 투자 아이디어. 네, 예. 투자 아이디어. 자, 시청자분들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시장이 지금 그렇게 강한 상태에 어떻게 보면 반등의 고점이 나올 당시입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이. 그렇죠. 근데 그 흐름상에서도 잘 올라오고 강하게 올라오는 시장 흐름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놓고 제가 다음날 네. 있는 현금을 갖다가 주식을 다 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렇죠. 네. 5일 동안 사실 그냥 놀았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부에 이제 편입된 종목 중에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이 있었죠. 네. 그 종목은 시장과는 약간 별개로 움직이는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공략이 가능했었던 것이고, 네. 제가 이 이부 시간 홈런주, 지난주 홈런주도 이제 메디포스트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장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형사를 강하게 밀지를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예.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호전돼야 같이 이제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잖아요. 네. 그와는 별개로 코스닥이 이제 개별주라고 한다면 시장과는 별개로 그렇죠? 그렇죠. 자체 모멘텀을 통해서 탄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8거래 연속 상승 행진을 그렇죠. 이어간 그래서 거죠. 이제 메디포스트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약간 시장을 비껴나간 겁니다. 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죠. 어제도 급등세 보이지 않았나요, 메디포스트? 맞습니다. 어제 좀 네. 많이 올라왔었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의 명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시장 조정기에 딱 알맞은 강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네. 혜선 씨가 이제 종목 발굴을 하실 때 네. 또는 그 종목 발굴을 해서 그 종목을 매수나 매도의 시기를 어떻게 보면 선택하시고 결정하실 때 네. 어떤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나요? 저는 일단 그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 네.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후에는 이제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이요? 그 종목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 또 그동안에 차익 매물이 쏟아질 여력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그렇죠. 보고 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보는 게 맞죠. 종합적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시장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정말 그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종목은 시장하고 연동성이 상당히 강해요. 네. 항상 시장이 올라야만 수급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고, 시장이 내릴 때는 또 수급이 강하게 빠져나가면서 하락을 하는 종목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시장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시장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그 종목을 네. 매수하진 않겠죠. 시장이 쉬었다 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드는 이 상황 속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 투자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종목을 발굴할 때의 그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를 하는 그 시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굳이 이런 내용들을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게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말을 잘해야 돼요. 개념 없다라는 것이 최근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좀 여기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예. 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것, 투자 아이디어라는 것은요, 아주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명확하다라는 것이 내 기준에 맞게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지금 사고 있는데, 얼마에 사고 있는데, 혜선 씨가 좋다라고 해서 나는 이 종목을 사. 이거는 기준이나 개념이 될 수가 없죠. 너무 위험한 그쵸. 투자죠. 네. 투자 아이디어 자체가 될 수가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후에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격도와 볼린저 밴드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시장을 좀 봐드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것은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주가는 수급으로 인해서 이동한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이고, 네. 근데 그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은 그냥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명분이 그쵸.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재료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 재료라는 것은 또 기본적 가치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예로 좀 들자라고 하면 지난주 홈런주인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이 지난주부터
어제까지도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이 왜 올랐냐? 예. 사는 사람이 많아서 올랐어요. 사는 사람이 많아서 올랐는데 그 사는 사람들은 왜 사는 사람이 많았냐? 예. 형성한 재료라는 것이 줄기세포, 뭐 신약 기대감, 그쵸? 상용화 기대감, 성장성, 이익 모멘텀 이후에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상승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재료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그러한 이제 재료였다라고 하면 시장 참가자들이 그 재료의 공감대를 형성을 한 거죠. 좋다를 한 게 아니라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이 줄기세포 재대열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이후에 본격적인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모멘텀 재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재료라는 게 무수히 많아도 예,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리는 게 주가입니다. 그래서 재료가 있었고 그것을 시장 참가자들이 공감을 했고요. 실제로 그 가치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몰라도 저는 메디포스트라는 종목 지난주에 홈런즈 설명을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모멘텀으로 인한 수급, 그로 인한 주가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내용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듯이 시장이 눌림목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 대형사 가지고는 안 된다. 잠깐이라도 눌림목 저점이 나올 때까지는 약간 이제 시장과는 개별적으로. 그렇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잠깐이라도 좀 건드려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돼서 이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어서는요, 논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이 많아야 오르는 것인데 내가 살 주식이 내가 사고 나서 뒤따라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멘텀 재료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과 해석을 한 상태에서 매매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 정도는 개념은 이 정도고요.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에는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난번에 한 모멘텀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과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이 부분은. 근데 네. 기술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약간 좀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옆집에 사는 친구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돈을 벌었다더라. 예, 이건 명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예. 뭐 명분은 될 수 없죠. 명분은 그렇죠? 될 수 없고 그냥 네. 다만 부러운 거죠. 그렇죠. 부러운 거죠. 좀 구미가 당기는 네. 뉴스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너도 나도 누구도 돈을 벌고 누구도 돈을 벌었다더라 이런 것이 명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 뭐 주변에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더 좋았다던가 뭔가 이유가 그렇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명분으로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호재성 뉴스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호재성 뉴스라는 것도 사실상 이제 주식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뉴스였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이제 모멘텀, 네.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아주 이제 식상한 내용이긴 한데요. 배당 기대감에 따른 수요 증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절대적인 겁니다. 상당히 네. 좀 절대적인 그 내용인데 네. 배당 기대감에 따른 수요 증가. 실제로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혜선 씨? 참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그 사업 같은 거는 안 해보셨죠, 아직? 네, 아직 예.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을 하잖아요. 네. 자본으로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의 일부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 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회사는 또 어떤 회사인가요? 그냥 구멍가게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 네. 그렇죠. 잘 나가는 회사에 내가 이익을 벌 수 있을 그렇죠. 만큼의 예. 능력이 있는 회사에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나갈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이익을 이후에 계속 창출하고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회사의 주주가 되고 싶어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주식 투자의 논리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배당 기대감이라는 것이 참 식상하다라는 게 뭐냐면 네.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하면서 배당을 바라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적을 겁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뭐 수십억 원 단위의 그 이상의 그 규모,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의 그 이익 자체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매력을 좀 느낄 수는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배당 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시세 차익 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배당 기대감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고자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당이 이제 진행되는 연말이나 그렇죠? 연말이나 분기말 정도의 윈도우 드레싱이다 뭐다 해가지고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건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배당 기대감에 따라서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의 물량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들어온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식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사는 그렇죠. 자금들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도 올라오고 종목도 올라올 수가 있겠죠.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네. 그에 따라서 주식에 대한 매수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주식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것도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 확장 구간에서의 기업 이익 증대에 따른 주식가치의 상승 전망 이겁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시세 차익을 얻고자 바라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높아져감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상승을 할 때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내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통. 네. 물론 기업이 그 정도로 이제 이익 증대에 따라서 주식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배당 메리트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배당 메리트, 배당에 대한 이익률보다 시세 차익에 대한 이익률이 더 월등히 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이제 종목 업종이나 종목 그러니까 내가 다루고자 하는 종목의 그 모멘텀, 개별 모멘텀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에 따른 시장 유동성 증가. 자, 배당 기대감에 따른 수요 증가는 아주 단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한 100억 원이다라고 했을 때 100억 아니 시중 자금이 이제 100억 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중에 한 30억 원 정도가 주식 투자, 뭐 배당 메리트를 느껴서 주식 투자를 하고자 증시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통화 정책에 따른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금리에 대한 얘기들. 그렇죠? 그리고 QE3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결국에는 이제 국채 매입을 통해서 시중에 자금을 좀 풀고자 하는 거잖아요. ECB도 마찬가지고 최근 어제 오늘 사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통화 정책에 따름이라고 한다면 통화 정책 확장 정책에 따른 시장의 아까 100억 원이라는 이제 예를 좀 들었는데 100억 원이 아니라 200억 원의 시중 자금이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배당 메리트를 느껴서 증시에 들어오는 자금이 100억 원일 때 30억 원이 아니라 200억 원일 때 60억 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증시 안에 증권시장 안에 뭡니까 유동성이 자금이 공급되게 되면 수요가 또 늘어나게 되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사는 사람이 많게 되니까 시장은 올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혜선 씨가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저 열심히 지금 필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갑자기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지난주에 차트 보면서 막 이것저것 할 때는 네. 예, 좀 또
뭐라 그래야 되죠? 집중? 예, 반짝반짝? 예, 반짝반짝 집중하시는 것 같더니. 네, 지금 필기에 반짝반짝 하느냐고요? 네. 다음으로는 예. 통화정책.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내용을 딱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배당 기대감과 기업 이익 증대 그리고 성장에 대한 것은 아주 이제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궁극적인 내용들입니다. 궁극적인 내용들. 앞에서 이제 메디포스트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메디포스트고 최근에 이제 정치 대선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왜 오르고 있냐라는 얘기들을 했을 때 뭐 누구 관련주다라고 해서 오르잖아요. 누구 관련주다라고 해서 주가가 변화할 이유는 되지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A 정치인이 있어요. 네. A 정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네. 근데 B라는 기업의 대표이사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대요. 네. 이게 기업 가치 증대에 뭔가 변화를 줄 수가 있을까요? 절대 재료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재료가 될 수는 없죠. 근데 주가는 오르죠. 그러니까요. 네. 이 왜 오를까요, 근데? 뭔가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렇죠. 사는 거 아닐까요? 지금 혜선 씨가 얘기를 하기에는 네. 재료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시장 참가자들은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허망한 꿈을 꿈꿉니다. 네. 그러니까 친하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이 B라는 기업의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 B라는 기업이 사업 영위 활동을 하는데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그러니까요. 될 수가 있죠. 실체가 없는 내용들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궁극적으로는 기업이익 성장 전망에 따라서 주가는 이동합니다. 가치에 수렴한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11만 원 하고 있지만요. 네. 예. 본질 가치 지금 현재 뭐 이후에 성장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치 대비해서는 상당히 고평가되고 비싼 거 있네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들보다 10배 이상의 미래 가치를 평가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치는 해봤자 2, 3만 원도 적정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선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가가 나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보세요. 네. 선 반영이 됐잖아요. 기대감에 의해서. 네. 근데 실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계속 성장을 해나가요. 지금 현재에 맞춰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얘가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매출은 1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나중에 한 10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얘가 1000억 원까지 매출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가시화가 됩니다. 점점.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반락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따라오니까요, 가격을.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궁극적인 겁니다, 시청자분들. 이런 약간의 이제 실체가 없는 그 내용일지라도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떤 모멘텀이든 기업은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주가는 상승으로 반영을 하고요. 네.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나 성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어떠한 재료가 됐든 주가는 하락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궁극적인 내용이고 네. 이게 좀 재미가 없는 부분일지는 몰라도 예.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알고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좀 예, 줄지 제가 이제 않을까요?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시청자분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도 주식 투자를 조금 잘해서 수익을 내보고자 이 시간에서 이제 TV를 시청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역시도 이제 주식 투자를 혼자 하면서 지금까지 느껴왔던 내용들, 네. 오히려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는요, 책 보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지난 실전에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주식 관련 서적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노하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얼마나 알고 있냐가, 그게 얼마나 내가 모르고 있냐가 리스크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무조건 변동성이 크고 상한가와 반복한다라고 해서 리스크가 큰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매매는 해요, 시청자분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주 재미없게 느껴지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매번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차트 분석을, 재밌는 차트 분석 매일같이 할 수 있거든요. 매일같이 할 수 있는데 그 차트 분석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평선이고 이격도고 볼린저 밴드고, 예, 결국에는 주지표인 캔들과 거래량을 알아야만 걔네들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지표인 캔들과 거래량을 안다라고 하면 보조지표를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네. 주지표라는 것이 가장 빠른 지표이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공부할 시간 또는 보조지표를 해석할 시간, 해석을 한다라고 해도 주지표보다 느려요. 주지표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보다 느리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주식은 타이밍이고, 그렇죠? 싼 가격에 멈춰서 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타이밍은 또 한순간이죠. 그렇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혜선 씨도 주식 투자를 이후에 해보시면 좀 아시겠지만요. 네. 항상 손이 빠르고 머리 회전이 항상 빨라야만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빨리 움직이면 네. 손이 빨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매매하면서 뭐 1분봉 켜놓고 올랐다 내렸다 이거 보면서 빨리빨리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느긋한 매매를 지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예, 게임이 될 수가 있는 게 또 주식시장입니다. 그와 맞는 내 성향에 맞는 종목군들을 선택하고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신다라고 하면 네. 어려울 것은 없어요. 손 느리다라고 해서. 네. 그래서 자,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앞에서 봤고요. 이제는 이제 기술적인 기술적. 투자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계속 빗대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좀 빠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혜선 씨하고 이 차트 설명, 이격도하고 볼린저 밴드하고 차트 띄워놓고 보조지표 2개 띄워놓고 설명을 해드렸던 게 기본적인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중국이 긴축을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완화를 어떻게 하고 있고 부양책을 언제 쓸 것이고 또 미국에서는 또 3차 양적 완화와 ECB에서는 국채 매입을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차트 띄워놓고 차트를 봤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바로 시장에 가기에는 부담스럽다. 옆으로 기간 조정을 주면서 쉬거나 밑으로 눌러주면서 쉬었다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기술적인 투자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앞에서 이제 개념을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정보의 습득 도구들이 네. 많이 발달을 했다라고 해도 늦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환경만 변화한 건 아니에요. 시장 메이저들의 환경도 변화했거든요. 발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잠시 후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메디포스트를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혜선 씨? 메디포스트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왜 다시 매매를 해야 되냐라고 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하세요? 지난주 이격도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나요? 아니죠. 메디포스트는 이격도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혜선 씨가 5일 동안 이제 계속 다른 전문가분들하고요, 그렇죠? 네. 네, 계속 같이 하시다 보니까 저하고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습 좀 해주세요. 네. 그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차트를 띄워드리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거래량이었죠. 거래량을 제가 봐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 처음 스트라이크쇼 일부 시간대 포트폴리오 안에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처음으로 끼워 넣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거래량이다. 거래량이 바닥을 띄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거래량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 왜 의미가 있었냐면요. 자,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은 작년입니다. 작년에 상당히 큰 상승을 했어요. 네. 이 밑에 보이지도 않은 저점부터 주가가 24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10만 원까지 밀린 건데요. 네. 예, 10만 원까지 밀린 건데 여기 거래량 한번 보시면 한번 수반이 됐다가 산을 2번 그려주고 네.
주가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바닥을 그리고 있죠. 네. 이 24만 원의 주가 갱신 이후에 거래 바닥이 7월 달에 나온 겁니다. 거래 바닥이 7월 달에 나온 겁니다. 이날. 네. 이날. 그래서 이날 다음 날 제가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10만 원을 두들기다가 다시 내려왔죠. 다시 내려올 당시에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9만 5천 원에 샀다가 10만 원 두들기고 돌파 실패한 이후에 다시 반락됐길래 여기서 팔았다. 실제로 포트폴리오 안에서 한번 제외가 됐었죠. 차익 실현이 됐었죠. 네. 차익 실현이 되고 나서 보는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보세요. 지난주에 이거 강조했었잖아요. 네. 거래량 바닥이네요. 거래 바닥이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왔는데 이 당시에는 여기가 거래 바닥이 될 줄로 알고 샀다가 10만 원 돌파 실패가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반락이 되더니 거래량이 다시 바닥을 그렸는데 네. 이쪽 거래량보다 여기가 더 적어요. 거래량이 새로운 바닥이 나온 거죠. 새로운 바닥이 나온 상태에서 이거보다 적은 거래량 바닥이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10만 원을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바닥이 진바닥이 나와 버린 거죠. 진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강조하면서 시청자분들한테 얘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이거예요. 이거. 네? 단순히 제가 혜선 씨한테 메디포스트 좋아요. 사세요. 이렇다라고 하면 혜선 씨가 만약에 제 그 얘기를 듣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네. 제가 좋다라고 했으니까 산 게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결국에는 제 얘기를 듣고 샀으면 이게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기술적인 투자 아이디어예요, 시청자분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부터 이제 설명을 항상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줄기세포 분야의 1위 업체다. 그렇죠? 네. 소형사들 RNL바이오고 뭐고 해가지고 애들 조금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파미셀이고 뭐고 해서. 근데 정작 1위 업체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10만 원 밑으로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줄기세포주들이 지금 괜찮은데 1위 업체가 아직 덜 올라왔다라는 것에서 기본적인 그 투자 아이디어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매매를 하고자 할 때는 이 기술적인 차트를 보면서 매매 시기를 고른다라고 했을 때 바닥에 거래 바닥이 투자 아이디어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시청자분들. 그러면 메디포스트가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네.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외에 이제 다른 줄기세포 관련주들도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지난 시간에요. 네. 지난 방송 때 네. 방송이 이제 시청자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그쵸? 네. 예. 방송 끝나고 참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참 엉뚱한 질문 했죠. 막 이런 질문 하셨잖아요. 네. 예. 지금 제가 또 엉뚱한 질문. 엉뚱한 질문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줄기세포 관련 테마에 지금 그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네. 이 메디포스트를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근데 강의 주제하고는 약간 좀 많이 벗어나죠. 그쵸. 사실. 예. 네. 근데 줄기세포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테마 좀 많이 아세요? 테마? 테마 뭐 이미 형성돼 있는 테마들. 정치 테마주도 있고요. 네. 뭐 많죠. 그렇죠. 많죠. 네. 예를 굉장히 들어서 오늘 참 네, 긴장이 되는. 그렇죠. 뭐 나로 발사 관련주들도 있고요. 아, 장마 관련주들도 있고 네. 정말 많습니다. 가스관 철도, 그렇죠. 대북 관련, 경협, 네. 그런 테마분들도 많은데 바이오 테마는 우리 시장의 정통 테마라고 불리는 애들이에요. 네. 이 정통 테마라고 불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예전에 이제 황모 박사 때부터 네. 어김없이 시세를 주게 되면 상당히 큰 상승, 대시세를 줬었다라는 거죠. 앞에서 지금 봤듯이 메디포스트라는 종목도 한번 보세요. 불과 2년 전입니다. 이게 사실 대형사들은
대형사들의 주가 흐름에 좀 빗대어서 보게 되면 네. 가능하긴 한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25,000원, 3만 원대 하던 애예요. 그렇죠. 24만 원은 올라가는데 단기 기간- 급등. 예, 기간이 이것밖에 안 걸렸다는 게 더 중요한 네. 거예요. 예? 삼성전자도 뭐 이제 좀 그 제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는 삼성전자가 10만 원 밑에 있을 때 내가 저걸 샀어야 되는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상승에 대한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능해요. 주식시장은 끝나는 시기가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 개별 성향을 띠는 이 종목은 이 짧은 기간 동안 5개월이나 5,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예?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가능하다라는 거죠, 주식시장 안에서는. 그만큼 중소형주니까 가능한 거죠. 꼭 중소형주라서 가능한 것보다도요. 네. 대형사도 가능해요. 얘는 결국에 여기 있을 때는 소형주였어요. 근데 여기 올라왔을 때는 대형주가 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예. 아무튼 그 지금 뭐 하다가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나? 바이오. 예. 바이오 테마만이 어떻게 보면 가능한 이런 시세들입니다. 네. 예, 정치 테마는 이제 임기마다 4에서 5년 주기로 이제 오는 게 정치 네. 테마고요. 이전에는 이제 지난 정권 때는 4대 강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이제 복지 관련주들. 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도는 애들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년 정도의 주기에 대선 관련 사이클이 다시 왔다 하더라도 예전에 움직였었던 4대강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얘네는 수명을 지금 다 한 거잖아요. 네. 복지 애들 같은 경우도 수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선거 끝나면. 근데 바이오 테마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예전에 이제 황모 박사 바이오 테마 그 시기에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바이오 테마는. 네. 없어진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튼 그 줄기세포 테마, 예, 뭐 지금 혜선 씨가 질문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쉽게 꺼질 수 있는 테마들 아니니까요. 네. 메디포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에 13만 원의 목표가를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후에 주가 흐름에 따라서 목표치는 계속 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네. 오늘 다시 예, 맞아 해야죠. 돌아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투자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아까 봤잖아요. 이제 거래바닥, 메디포스트는 거래바닥이 투자 아이디어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투자 아이디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거래바닥 하나만 보고 주식을 사거나 팔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보는데 핵심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신호가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바닥은 주가바닥이라는 거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네. 예를 드는 건데 이게 이제 메디포스트의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였고요. 그리고 이평선의 수렴과 상승 확장 가능성, 예. 이평선의 수렴과 상승 확장 가능성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수축과 확장이라는 것, 수렴과 확산이라는 것은 시장 기술적인 분석 차트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평선이 수렴했다라는 것은 확장을 남겨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확장이 된 상태에서는 수렴을 남겨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이평선이 수렴되고 있다는 것은 방향성이 나오면 강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목을 관심 갖고 보고자 하는, 매매를 하고자 하는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과매도 국면의 급반등 전망. 과매도 국면의 급반등 전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지난 6월 달에 시장이 1850포인트, 7월 달에 1850포인트, 1800포인트 밑으로까지 시장이 밀리는 흐름상에서 네. 대형사들한테 상당히 좀 맞는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죠. 네. 정말 많이 내려온 종목군들이 급반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그 과매도 국면 안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는 두산 인프라 코어도 예를 들기가 참 적절합니다. 제가 이 두산 인프라 코어를 그 지난주에 18,000원 이하에서는 얘는 사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당시에도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차트를 봐드렸잖아요. 이 두산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은 18,000원 이하 구간에 내려오기만 하면 빠르게 다시 회귀하려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차트가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예. 자, 2010년도에 18,000원 위쪽으로 올라오고 나서요. 18,000원 밑으로만 밀리면 V자 형태로 급반등이 들어오고요. 또 18,000원 밑으로만 밀리면 급반등이 들어오고요. 2011년도에 지수 하락하면서 같이 밀렸을 때도 18,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또 급반등이 들어갑니다. 연말 연초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난 5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차트를 좀 확장해서 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 당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시청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과대납폭 국면이라는 게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이후에는 이제 반등이 들어가죠. 어김없이 반등이 들어가는 게 기술적인 분석과 해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상한다라는 것이 기술적 분석의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 대바닥 구간의 거래 급증인데, 대바닥 구간의 거래 급증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서 이제 메디퍼스트 주가를 간단하게 우리가 봤듯이 10만 원 이에 밑에서 계속 찌글찌글 움직이던 애가 네. 10만 원 돌파하면서 거래가 강하게 수만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거래량의 변화가 들어왔다라는 건 뭡니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많아졌거나 급감을 한다라는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거죠. 네. 갑자기. 예, 떠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시그널들을 이제 기술적인 투자 아이디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넘어갔네요. 예. 이걸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을 종합해서 봐야 된다라는 게 투자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뭐 차트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이제 뭐 유동성이다 뭐다 해가지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매매 주체별 매매 동향 분석에 따른 상승 전망이죠. 예. 네. 전망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안성맞춤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봤잖아요. 우리가 차트. 네. 과대납폭이 들어왔었잖아요. 18,000원 이하로. 네. 자, 두산인프라코어가 18,000원 이하 구간으로 하락한 그 상황 속에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했어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네. 시중에 자금이 확대되게 많아지는 되고 거죠. 증가하게 되고 그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 자금 자체도 커지게 증가하는 되죠. 거죠. 그러면 증시로 들어온 자금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사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시장 유동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네. 두산인프라코어는 소형주입니까? 개별주입니까? 지수 관련주입니까? 지수 관련주죠. 지수 관련주로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강화되면서 시장이 오를 때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두산인프라코어가. 네. 근데 거기다가 앞에서 이제 전제를 잡고 갔듯이 과대납폭이 들어온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은 살만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것과 기술적인 부분의 투자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니 내가 지금 혜선 씨가 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아, 그럼요. 네. 저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 오프닝 때 휴가 얘기를 괜히 했나 봐요.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네, 살짝 그래요? 네. 그래도 네.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은 시장 모멘텀에 따른 시장 성격 파악. 시장 모멘텀에 따른 시장 성격 파악은 오늘 제가 이제 홈런주 할 때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네. 시청자분들. 시장 상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은 가운데서 내가 그 안에서 뭔가를 치고받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업종군에 어떤 종목군들을 택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지난주 일부 시간대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뭡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가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발 모멘텀을 받는 종목군들의 위치도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근데 오늘 일부 시간대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중국 증시잖아요. 중국 증시는 어제 저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어제 저점이. 그러면 중국 관련된 모멘텀 애들은 여전히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다라는 건데, 예, 그러면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온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중국 증시가 이중 바닥을 잡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일부 시간대. 그래서 시장 모멘텀이라는 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발 모멘텀과 유럽발 모멘텀보다도 이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중국발 모멘텀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홈런주 시간대 이제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한 몇 주 제 방송 이 시간에 이제 시청을 하셨다라고 하면 예, 오늘 홈런주 뭐 나올지 미리 예상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발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미래에 유리한 종목이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네. 이런 방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 네. 모멘텀에서. 자, 그리고 업종 및 테마군의 움직임에 연동된 종목 선택. 예, 이거는 이제 앞에서 테마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네. 예. 네, 전문가님 오늘 기본적인 내용과 또 기술적인 내용까지 접목시켜서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요,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으로 전문가님의 노하우도 배워보고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